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우리가 상용화 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 창업 아이템은 보통 어떤 식으로 오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연한 기회에 이런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창업 아이템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와는 또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뭐 우연한 기회에 이런 아이템들이 발굴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연한 기회에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의 아이템으로 어, 발굴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시킬 수 있을까? 이걸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보면 어, 기술 창업 아이템 개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어, 창업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습을 통해 기술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보는 자기들의 아이템을 개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술 창업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하고는 좀 다르죠. 기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자기 회사만의 이런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를 가지고 기술 창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차별화가 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게 창업으로 연결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술성도 있고, 독창성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만 있고 독창성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타당성은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성공할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술 창업은 기술성도 있고 독창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창업화 시킬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형태여야 됩니다. 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죠. 그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템만 가지고 있다가 뭐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아이템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죠. 개발해서 사업화, 창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 창업 아이템 개발의 구성 요소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기술 창업 아이템 개발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개발 방법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발 방법을 이해한 것을 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어, 시간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아이템들을 실제로 창업하기 위한 아이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 아이템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개념. 그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창업 아이템들을 우리가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기술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에 1단계에서는 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까요? 창업 아이템 후보군들을 찾아내 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기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후보군들을 먼저 찾아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과 수익성, 시장성, 독창성적인 면에서 이 내가 가진 아이템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독창성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창업을 시켜봤을 때 이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한지 타당성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2단계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는 뭐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독창성도 있고 뭐 시장성도 좋아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템이 창업하는 사람의 능력과 그 개개인 주어진 상황이 있겠죠. 이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 개발의 3단계라고 보면은 창업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되는가. 일단 다시 정리해 보면 1단계는 창업 아이템 후보들을 먼저 찾아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템들이 기술성이나 독창성이 있어서 시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을 통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형태의 창업인지를 인지가 타당한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3단계로 이런 시장성도 있고 독창성이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었다면은 이게 과연 창업자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형태가 만족한다 이러면 우리가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술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느냐? 이 말이겠죠. 기술 창업 아이템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연하게 발견을 하든지 아니면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탐색을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든지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 두 가지가 있죠. 기술 창업 아이템은 우연한 기회에 창업 아이템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예상치도 않았게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것 이외에 또 체계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한 분야에 대해서 주시를 하는 겁니다. 기술 개발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분석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자꾸 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창업 아이템이 개발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보통 이 두 가지 경우로 많이 창업 아이템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연한 발견에 의한 아이템 개발을 보면 우연한 발견이 보통 어떤 식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우연한 발견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연한 발견이 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경험이나 뭐 업무 지식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좋은 아이템이었지만 그냥 이게 아이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 아이템들이 발견되려고 하더라도 그 창업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지 이것이 창업 아이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험과 지식에 의한 아이템이 발굴되는 경우가 우연한 발견의 첫 번째 경우죠. 자, 두 번째, 외부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모든 정보에 다 능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 뭐 대화를 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회를 가다가 보니까 또는 세미나를 가서 참석해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떠오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라든지 뭐 미디어, 그 다음에 전시회를 통해서 뭐 이런 정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템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얻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창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겠죠.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시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그 다음에 뭐 관련 뉴스들이나 관련 지식 정보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전문가 집단에 속해서 그또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를 통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책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런 관련 업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향도 살펴보고, 이렇게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의 한정된 지식들을 자꾸 확장시켜 가다 보면 이제 아이템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또 우연히 발견되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외부의 제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죠.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대화를 하다가 보면서 이제 아이템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이거를 창업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보통 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 사람과 함께 창업을 하고 그 아이템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외부의 제안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확장.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아이디어들이 자꾸 이제 발전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고객들이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뭐 노력하고 분석하고 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아이템 말고 이 고객들의 불만들이나 어떤 뭐 불만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우연한 기회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우연히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어떤 원리나 기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도중에 또는 뭐 연구하는 도중에 창업 과정에서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도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실패했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 가지고 그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이런 우연찮게 창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연구를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하게 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살펴봐도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그런 기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템들을 받을 수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창업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 지식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미나나 어떤 뭐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체계적 탐색에 의한 창업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한번 봅시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꼼꼼히 짚어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발견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죠.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면 그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제 노력하고 이제 분석하겠죠. 그죠? 그래서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탐색에 의한 창업 아이템 개발이 많으냐, 우연한 개발이 많으냐. 당연히 체계적인 탐색을 통한 창업 아이템 개발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비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인 탐색에 의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기술 창업의 체계적인 탐색 방법에는 크게 5가지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템의 기술 변화를 분석해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변화된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 니즈를 분석하는 거겠죠. 고객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이런 창업되어서 이제 사업화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창업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 메가 트렌드 분석에 의해서 또는 정부 정책 분석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그럼 정부 정책을 분석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 창업 아이템을 기존의 것과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기술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 탐색 방법은 우리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술 변화 분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체계적 탐색에 의한 창업 아이템 개발에서 기술 변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변화 분석이란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관심 분야가 있죠, 그죠?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기술 변화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계속 살펴보면서 창업 기회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업 분야에 기존의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창업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죠. 기술 창업에서는 기술력이 그 기업을 생존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기술 창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이게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될 수가 있죠. 기존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이 기술로서는 창업에 사업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어떤 추가된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계속 기존 기술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기술 변화 분석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탐색의 첫 번째 방법, 기술 변화를 분석하는 겁니다. 기존 기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여 신기술의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거죠. 그 변화 방법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요 핵심 기술들을 찾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창업자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하나 선정을 하는 거겠죠. 몇 가지를 선정을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기술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력을 계속 탐색을 하는 거겠죠. 하다가 보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겠죠.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신 기술들을 가지고 기술의 변화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행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업종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겠죠. 관심을 가지는 업종을 선정한 다음에 모든 기술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기술들을 이 업종의 핵심 기술을 나열하게 되는 거겠죠. 핵심 기술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핵심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술들을 자꾸 모니터링을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죠.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런 관련 기술들이 어떻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례를 하나 보면은 경영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죠. 그러면 이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경영교육 분야입니다. 여기서 뭐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으냐? 교육 컨텐츠 분야에 관련된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는지 과정을 한번 봅시다. 관련 기술들을 한번 적어봅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 기술, 두 번째 시뮬레이션 기술, 세 번째 롤플레잉 기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기술들, 창업에 관련된 기술들이겠죠. 관련된 주요 기술들입니다. 그죠? 주요 기술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겠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기술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온라인 동시 접속에 의한 네트워크 게임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게임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의 기술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입력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기술의 변화의 트렌드를 보면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롤플레잉 기술은 가상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는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 기술들의 변화를 쭉 살펴보면서 관련된 기술들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이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관련 기술들의 기술의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템 기술을 개발해야지 우리 아이템이 창업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왔죠. 창업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가지느냐 하면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게임 형태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를 기술력으로 해서 창업하겠다 하는 신기술이죠. 기존의 기술에서 좀 더 부족한 기술들이 좀 더 향상된 그런 아이템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했는 제일 핵심 내용이 뭡니까? 체계적 탐색 방법은 5가지가 있었죠. 기술 변화 분석과 고객 니즈 분석, 기술 제품 분석과 서비스 분석, 메가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분석의 체계적 5개 방법으로 나누어서 그중에 첫 번째 하나 했는 겁니다. 기술 변화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 요 4가지에 대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